매매기법 기초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지표 설정된 걸 일단 다 삭제해 놓을게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 흐름이죠. 이것도 닫아버리고요. 기본 세팅을 보시면 주가 지수의 흐름하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 지수죠? 주가 지수에서 차트 형태, 매물대 차트는 기본적으로 설정하고요. 매물대, 이게 매물대거든요. 매물대는 거래가 제일 많이 됐던 자리. 여기서 보이는 것은 여기가 많죠. 이 부분 2280부터 2300까지 거리가 많죠. 이런 게 이제 매물대고, 주가 지수로 본다 그러면 오늘 지금 잘 올라가는 고령 메디앙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령 메디앙스 저출산 대책 내용이 나오면 고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류가 오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매물대만 보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지금 5.8%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 5일, 20일, 60일, 120, 240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밑에 가격 이동평균, 그쵸? 네. 그럼 이거 설정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기술적 지표 설정에서 5, 20, 60. 아마 기본 세팅은 5, 10, 20, 6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11을 뺐어요. 240을 보고 싶어서 240. 일반적으로 240 저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을 빼고 5, 20, 60, 120, 240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면 왜 이 주식이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빠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240 설정 안 했으면 240이 저항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초가에서부터 1200원부터 오를 때 매도를 이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 11,350원, 241, 그죠? 여기 241. 이동평균선은 5일이면 5일간의 평균이에요. 종가 기준. 240이면 240일 평균이죠. 240일이면은 몇 개월이냐? 주식시장이 20일 정도 열린다고 한다 그러면 20일 열린다 그러면 얼마죠? 1년이죠. 거의 1년이에요. 1년간의 평균 가격이 11,35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11,550원까지 오르지만 241선에는 매도를 걸어 놓어 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질의가 온다. 예를 들어서 3%, 5%도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온다 그러면, 아, 여기가 지금 저항이 241선이 있네요. 지금 현재로는 120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선들이 주로 저항선이냐? 일봉에서는 20선은 약해요. 60, 120, 240선 이런 것들이 저항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바닥을 찍었던 7,300원이었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디서 매도할까요? 9,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사서 물렸다고 칩시다. 물린 사람한테 안내를 할 때는 61선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61선 왔었죠. 얘가 초록색이 61선이에요. 1,400원. 근데 매도를 잘 했는데 또 빠졌어요. 빠지면 그 다음 선은 120선으로 안내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동평균선 저항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무력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61선을 한번 쓰면 이 저항이 무력화됐다. 그래서 빠졌던 주가가 그러면 이제는 120선 보고 1,700원. 1,700원 오면 매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면 1,700원에서 매도가 딱 되죠. 또 올라갔던 주가가 또 빠져요. 그럼 매수를 해. 그 다음에는 240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한 가지 더 보는 거는 제가 잘 사용하는 지표가
일목균형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저항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고, 여기 일목균형표가 나오잖아요. 적용, 이렇게 지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는 뭐냐, 뭐 선행 스팬, 후행 스팬 여러 가지 나와요. 전환선, 기준선.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과거의 흐름을 봐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는 그런 지표예요. 여러 지표가 있어요. 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싶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왼쪽 편에 기술적 지표가 나오죠. 기술적 지표에 추세 지표, CCI, DMI, 뭐 MACD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토캐스틱, 그다음에 변동성 지표, 뭐 RVI, 시그마 이런 걸 잘 안 쓰는 거고, 모멘텀 지표 이렇게 많거든요. RSI. 근데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가격 지표의 일목균형표, 요거는 저항과 지지를 잘 알려주는 지표예요.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할 뿐이죠. 일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듯이 일목요연하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데이터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의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전환선, 기준선 나와 있어요. 전환선 9는 과거 9일 동안의 고가와 종가의 평균이에요. 고가와 종가를 합산해서 반으로 나눈 게 여기 전환선이에요. 9일간. 기준선은 26일간, 과거 26일간 고가와 종가 합해서 1을 나눈 게 이 전환선이에요. 그 선을 연결한 거예요. 이동평균선보다는 좀 구체적이다. 이동평균선은 고가와 저가를 반영하지 않고 종가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약하죠. 많은 데이터를 함축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은 고가와 저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거죠. 이동평균선보다. 이동평균선도 저항값, 지지값 잡는 데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더 구체적인 건 일목균형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저점을 잡았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안내를 해줘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저항선 240을 저항 부딪히고 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봉도 보고 또 주봉도 보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일목균형표가 다 설정되어 있죠. 기본 세팅이 이동평균선, 거래량,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매물대를 넣어봤죠. 이게 매물대를 매물대를 넣느냐, 거래가 많이 되었던 데가 매물이거든요. 매물. 그럼 근처가 오게 되면 원금 회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항이라는 거예요. 매물대 저항. 아래 저항을 일단 통과를 했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되었었는데 저항이 통과해서 다음 매물대 저항은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20주, 60주. 이거는 20주간의 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여기 나오는 게. 60은 60주간의 평균. 근데 20주간의 평균은 10,000원인데 10,000원 넘어섰죠. 다음 가야 될 때 보이죠? 11,700원 되게. 60주선. 그죠? 60주 보이죠? 60 옆에 여기. 가격 이동평균 60. 예. 거의 11,700원이에요. 그럼 다음 저항이 11,700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판 건가요? 그렇죠. 그때 매도를 걸어놓은 거죠. 11,700원에. 거기는 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1,550원인데 오늘 매도를 걸어놓는 자리는 240, 11,300원이고 이제 11,300원 240을 쓰면 어떻다고요? 저항이 무력화됐다. 240 저항을 한번 썼으니까 무력화됐다. 그러면 다음 자리는 주봉을 빨리 보고 주봉의 60주선 11,700원 또 간다 이거죠. 이렇게. 주봉에 왜 60주선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5, 10, 20, 60, 120 이렇게 나와 있죠. 주봉에서. 근데 지금 10, 20은 10,000원이죠. 10,000원대. 12,200원. 지금 주가는 16,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미 10주선, 20주선 위에 있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가 위에 있으니까 이 선은 이제 저항이 아니죠. 위로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장악한 거예요. 저항을. 10선과 20주선 장악을 했어. 그럼 다음 장악해야 될 게 60주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60주선이 일봉에서의 일목 저항과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일봉에서 일목 저항.
그거는 몇 번 안내를 했지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송상이라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몇 번 설명해서 알 거예요. 그죠? 다시 설명드려요? 아니 방송상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일목균형표에 얼마라는 게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일목균형표 상에서 일봉에서 일목균형표 상에서 저항이 11,700원 안내를 하고 있어요. 11,700원 안내를 하고 있고 주봉에서의 60주선이 또 11,700원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소위 더블 저항이에요. 더블 저항. 두 번 걸렸다는 거죠. 저항이 좀 강력하다는 거죠. 11,700원짜리가. 그러면 11,650원 이런 데다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한옥가 아래. 왜 한옥가 아래냐? 11,700원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저항 자리는 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700원 오죠. 그러나 내가 매도를 남들보다 늦게 걸어놓으면 앞에 것까지 결제가 되고 체결이 되고 내 것이 체결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700원이 저항값인데 한옥가 아래 확실하게 매도가 걸리게 한다 이거죠. 11,650원. 그래서 한옥가 아래 딱 매도를 걸어놓으면 이 종목은 올라갈 때 11,650원에 매도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매도를 할 때 아무 데서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저항값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순간에 두 가지는 늘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만 원에 샀다 그러면 보령 메디앙스 종목을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손절가는 마이너스 4% 선. 그래서 9,600원. 9,600원 오면 손절을 한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오늘은 240선 11,300원에 걸어 놓는 거고 이제 밀렸죠. 밀렸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이게 시가가 얼마죠? 시초가가 1,200원이에요. 근데 저가가 1,150원이에요. 그러면 1,200원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1,200원에 샀다 그러면 매도를 오늘은 11,300원에 걸어 놓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240일 저항을 보고. 그런데 빠지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매도해서 이익을 거뒀으니까 다시 1,600원, 1,700원 사이에서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재매수. 그리고 손절은 이제 9,600원으로 좀 올라가죠. 이제는 이제 손절은 1,200원 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 4에서 5%. 1,200원 정도 빠지면 매도를 해야겠다, 손절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목표가는 뭐예요? 이제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다음 매도가는 다음 11,000 더블 저항 있는 곳. 어디였지? 더블 저항.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봉. 예. 주봉에서 60주 선. 11,700원. 그렇죠. 그런데 어디다 걸어놓으라고요? 600 한옥가 밑에. 한옥가 아래 11,650원.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도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종목 가지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더 말씀드릴게요. SM코어라는 종목을 볼게요. SM코어가 여기 최저가를 달성했을 때 어디가 매도가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12,200원에 매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매수가 되면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어렵죠. SM코어. 공통점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진 엑스텍. 이것도 여기 최저가에서 봤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된다?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 자리가 1,500원이에요. 그러면 이쯤 왔을 때 1,500원을 걸어놓는 거죠. 걸리니까 윗골이 들고 빠진다 이거예요. 이게 매도 기법이에요. 매도 기법. 아무 데서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는 이게 더블 저항이죠. 여기는. 여기 더블 저항. 어떤 저항이냐? 241선 1,400원 나오죠. 1,400원. 1,4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저항이 나와요. 일목균형표 저항. 일목균형표 저항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저항이에요. 더블 저항이에요. 이럴 때는 1,400원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가 되니까 이렇게 빠지죠. 저항이 오면은 저항 자리에서 매도에 부딪히면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콘크리트 못으로 깰 때 한 번 깨서는 안 깨잖아요. 몇 번 두들겨야죠. 그래서 한 번 두들기고 깼다가 몇 번 두들기면 깨는 것처럼 저항 자리가 오게 되면 한 번 부딪히면은 빠졌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저항 자리에서는 매도, 지지 자리에서는 매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아무 데서 하는 게 또 아니고 매도도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저항 자리를 보고 거기서 매도한다는 거죠. 종목이든 안 되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오늘 세보 MEC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세보 MEC. 세보 MEC도 여기서 보면 어디서 매도한다라는 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12,700원 정도 매도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12,700원에 매도해야겠다. 1, 2, 3, 4, 5개월쯤 오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죠. 그래서 어제 고가가 13,100원이었다면 11,300원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를 12,700원에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매도를. 그래서 12,700원에 딱 매도하는 거죠. 고점은 13,100원이지만 12,700원에 매도했으면 매도 잘한 거죠. 아주. 매도 잘한 거예요. 아까 이따가 설명드리면 아하 그럴 거예요. 아하 거기서 매도하는 거구나. 어버덴스나 매도하는 게 아니라 SM코 했고 세보 MEC 했고 요즘 로봇주가 핫해요. 유진로봇. 그럼 유진로봇은 어디서 매도가 가느냐. 여기서 봤을 때 어디서 매도하는지 얼마라고 빨리 말하세요. 4,400원? 그렇지. 4,400원 답이 나왔잖아요. 그건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4,400원에서 매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1월 16일에 4,400원이 왔네요. 거기서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3,800원 30을 시작할 때 4,400원 걸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딱 했더니 주가가 다시 쫙 빠지죠. 여기까지. 그만큼 그 저항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저점일 때 한 번 더 들어가. 그러면 4,400원이 이제 저항이 무력화됐으니까 여기서 바라볼 때는 이동평균선 240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4,500원. 만약에 241이 일목보다 아래에 있으면 240을 먼저 매도하고, 지금은 일목균형표 저항보다 240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상에서 매도, 그 다음 자리가 2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일목균형표 저항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맥이라는 종목을 어제 관심주에 드렸었죠. 스맥 관심주에 드렸었어요. 스맥이라는 종목 우리 단톡방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국제화품을 드렸었고, 근데 국제화품은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근데 스맥이라는 종목을 드리면서 삼성과 관련된 로봇주라고 제가 썼었죠. 단톡방에 확인하시면 나와 있어요. 스맥. 근데 스맥이 오늘 움직임이 이렇게 저가 2.49% 시작해서 보합까지 빠졌었죠. 보합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 10월 3일 저가할 때 얼마에 매도 한도 생각한다고요? 3,400원. 그렇지. 3,400원 정도 딱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3,400원. 3,400원. 그럼 여기 봤을 때 3,400원에 그렇지 걸어 놓는 거죠. 3,400원. 그러니까 고가 3460 갔다가 밀리죠. 윗골이 자꾸 확 빠지잖아요. 이렇게 미리 매도가를 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매도할 때. 이게 좋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중률이 거의 한 80%. 상당히 높죠. 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주식을 어떤 주식을 아무거나 사고 아무거나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면 매도가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매도를 걸어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단타쟁이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잘한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그 자리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죠. 밑에서 준비를 해서 60, 120, 240을 다 썼잖아요. 이제 썼으면 이제 주봉을 보는 거예요. 다음은 어디까지 갈까? 주봉을 바라보고 주봉이 오늘 60 주선을 썼구나. 3,360을 썼죠. 다음은 120을 쓰는 거예요. 3,700원. 오늘 고가 3,460이니까 3,700원 안 왔잖아요. 그럼 다음 매도는 3,700원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120. 60은 썼잖아요. 지금 60, 3,360은. 이해되셨죠?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쓸 카드는 이제 120이라는 거예요. 저 녹색 선 쓰는 거. 녹색 선이 60이에요. 60. 여기 회색이 120이고. 그래서 120 바라보고 하는데 3,700원이 내려오고 있죠. 120이 기울기가. 그럼 3,700원이 아니죠. 한 3,650원. 이렇게 안전하게 3,600원이나 3,650원 바라보고 가도 되죠. 가능성이 높죠. 주봉에서 보면 거래량, 이게 거래량인데 이번 주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종목들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한번 불러보세요. 아까 팅크웨어 얘기했나요? 팅크웨어? 네. 한번 팅크웨어 누가 문의 왔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해볼게요. 다시 천천히. 팅크웨어를 얼마에 샀다고 할까요? 팅크웨어요? 네. 아마도 물렸다고 봐야겠죠. 그냥 10,000원에 샀다. 10,000원에 왔다. 네, 10,000원에 샀는데 이거 어떻게 진단해 줄까요? 이거죠. 안내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작년에 한 5월쯤 사서 물려 있군요. 물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을 벗어났는데 마이너스 5% 이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손절 라인을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토막까지 경험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반토막까지 경험하지만 거기서 빨리 은재 씨가 도와줘야 돼요. 어디서 매도했는지 답이 나오죠? 3. 네, 그러니까 8,000원 근처, 8,000원 근처. 8,000원 근처에서 8,400원인데 여기 왔을 때 왔죠? 이쯤 올라가면 8,400원에 매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 12월 18일에 8,400원에 매도가 되는 거죠. 10,000원에 사서 4,600까지 경험하고 그냥 8,400원에 매도하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랬더니 그 저항이 세니까 밀리죠. 밀렸다가 한 번 더 왔죠. 2번. 그러면 이 저항이 왜 그랬냐면 일단 일목균형표 저항을 먼저 쓰고 240이 위에 있으니까 240이 위에 있으니까 일목균형표 매도 그 다음에 240 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10,000원에 산 거를 8,400원에 매도했으니까 손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이렇게 8,400원에 매도하고 이렇게 빠져줄 때 어디서 이 이동평균선이겠죠? 이런 지지받는 자리에서 이동평균선에서 사는 거예요. 매수할 때. 어디 사냐? 120 보면 여기 7,590원 나와있죠? 7590. 그런 자리에 7,600원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7,600원에서 샀어요. 샀더니 또 오네?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오는데 여기 240 부딪히니까 240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8,690원. 이렇게. 8690. 저항이 부딪히니까. 그러면 잘한 거죠. 7,600에 사서 8,600에 파니까 1,000원 정도.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아직도 손해겠죠. 그럼 또 만회를 하려면 또 눌러줄 때 여기서 여기 120 보고 또 사는 거예요. 7,480원짜리. 빠졌다가 다시 돌리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돌리죠. 근데 손절은 잡고 가야죠. 손절은 여기를 뭐 저가 7,100원을 깨면 손절한다는 어떤 그 기본적인 맥락을 갖고 도전하는데 이 팅크웨어는 지금 일목균형표 저항 120, 240 다 썼기 때문에 주봉을 바라보고 매도가를 잡는 거예요. 이제 주봉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녹색선이 60주선인데 60주선 써먹었죠. 그 다음 바라볼 게 이제 120주선 9,800원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평균선 저항과 일목균형표 저항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매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7,410원이면 안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120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저가가 지금 7,100원이잖아요. 7,100원을 깨면 더 아래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저점이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문의가 들어오면 7,100원을 깨면 손절을 하세요. 7,100원을 깨면 손절하세요. 근데 안 깨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저항대를 써먹은 저항대는 무력화됐기 때문에 높게 보자면 이렇게 9,8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9,800원까지도. 그러면 결국은 상당 부분을 만회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바라보면서 저항과 지지값을 보러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시간에 다 이해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항과 지지가 있구나 주식이란 게.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는 저항 역할을 하는구나.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죠. 근데 지지라는 것은 100%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지지를 깨면 손절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죠.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늘 봐야 될 것이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절가를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가격대 매수해서 내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 되면 손절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맥락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빠지는 주가를 구경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손절을 정해놓고 손절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었을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값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아까 고령 메디앙스처럼 이렇게. 그리고 주식은 어떤 거나 사면 안 되고 지금의 움직이는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령에 대해서 왜 움직이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어제는 어떤 거였느냐. 어제는 화폐 구조를 변경한다. 지금 1,000원짜리인데 1,000원을 1원의 가치로, 그러니까 1달러처럼 이렇게 공세기를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ATM 단말기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관련주도 올라요. 그럼 엊그제는 뭐였어요? 로봇 산업에 15조를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로봇주들이 올라가요. 그것처럼 주식을 내가 갖고 힘들게 잠도 못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을 사서 저항대 맞춰가지고 매도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포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저항대를 매도한다. 그리고 지지받는 데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지지받을 수 있으니 거기가 매수 자리다. 이렇게 이 정도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또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문의를 하시면 되겠네요.